새벽 시간, 앳된 얼굴을 한 남성이 편의점에서 술을 집어듭니다. 하지만 중학생임을 알고 점원이 계산을 거부하자 갑자기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점원을 벽에 몰아붙이며 위협하고 뒤이어 나타난 점주마저 얼굴을 걷어찼습니다. 제발 떼어달라. 부탁하더라고. 첩보소니까 한번 때려보라고. 점주는 한쪽 눈을 크게 다쳐 실명 위기에다 코뼈가 부러지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가해 학생의 인적 사항만 확인하고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폭행 가해자인 학생을 돌려보낸 다음 날, 이 학생은 다시 편의점에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찍힌 CCTV 영상을 지우라고 요구하다가 점원을 때리더니 급기야 전날 폭행 상황이 찍힌 점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그제야 가해 학생을 체포했는데 알고 보니 올해 생일이 지나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단은 미성년자 중학생이고 현장에서 폭행 상황 끝났기 때문에 추후 조사하기 위해서 그 당시엔 체포를 안 하고 이제 그랬는데 경찰은 가해 학생을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점주와 점원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면서 편의점 주인을 폭행한 중학생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학생이 자신의 SNS에 범죄 사진을 올리는가 하면 현재 다른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학생을 상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며 술을 팔지 않은 편의점 주인을 마구 때렸던 중학생. 다음 날 만취 상태로 다시 편의점을 찾아 이번엔 CCTV 영상을 보여달라며 점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위협합니다. CCTV를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일본은 모른다고. 여자 사장님한테 물어보라고. 학생은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데 실패하자 점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SNS에 부서진 전화기 사진과 함께 협박인지 조롱인지 모를 글을 올렸습니다. 경찰에 입건된 뒤엔 유치장에 들어왔다는 글도 버젓이 남겼습니다. 이틀 연속 위협에 시달린 점원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극도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최대한 심각하게 대응했는데 그 이후로 그 상황이 어땠냐 그렇게 자세하게 수술형으로 대답하라고 하면은 아무런 기억이 안 나요. MBC 취재 결과 이 학생은 과거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인 탓에 번번이 보호 처분을 받았는데 다른 범행으로 지난주에도 재판을 받았고 다음 주에도 재판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학생은 재판에 악영향을 줄 것을 염려해 이번에도 CCTV와 휴대전화 영상 같은 범행 증거를 없애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지난 1일 자정 흰색 점퍼를 입은 한 남성이 아무도 없는 무인 매장에 들어와 곧바로 결제기 앞으로 다가갑니다. 주머니에서 가위를 꺼내 능숙한 손놀림으로 결제기를 열더니 안에 있던 현금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매장에 들어와 돈을 훔쳐 떠나기까지 40초 걸렸습니다. 황당했죠. 황당했어요. 많게는 한 9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보니까 물은 털려 있고. 매장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대담하게 돈을 훔쳐간 이 남성은 중학교 1학년 13살 김모군입니다. 김군은 사람이 없는 새벽 시간 이 같은 무인 점포 등을 노려 11일 동안 20여 차례 절도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김군은 2차례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만 14세가 되지 않는 촉법소년인데 처벌할 수 있겠느냐며 경찰에게 막말과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잡힐 때마다 그냥 풀려난 김군은 또다시 똑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애는 나이는 어리지만은 우리보다 머리 위에다 보시면 됩니다. 행위 자체가 상당히 좀 교묘하죠. 김군은 그동안 700만 원 넘게 훔쳐 모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벌써 몇 군데가 그렇게 되고 그 어린애가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자꾸 상습적으로 하니까 답이 없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거의 70년 전에 만들어진 촉법소년제도 과연 이대로 괜찮은지 여전히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어서 김건휘 기자입니다. 작년 12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또래 중학생. 한 달 뒤 이 여학생을 성추행한 다른 중학생. 모두 범행 당시 13살이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살 미만 촉법소년입니다.
최고 처분은 2년 소년원 송치입니다. 체포 안 된다. 쟤네들은 첩법이기 때문에, 법이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재작년 3월 13살 중학생이 2번이나 차를 훔쳐 운전했지만 촉법 소년이라서 번번이 풀려났습니다. 세 번째 차량 절도와 무면허 운전, 끝내 무고한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지난 1953년 도입된 촉법 소년 제도는 69년 동안 단 한 번도 손질된 적이 없습니다. 1953년에 그 청소년과 2022년의 청소년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그 소년원에 가면 아이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반면 어린 학생들에겐 처벌보단 예방과 교화가 먼저라며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처벌의 범위를 넓혔을 때 실제로 범죄가 줄어들었다라는 검증 자료가 있는지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설득력 있는 논거를 가지고 주장했으면 좋겠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